자, 우리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소스 설명하기 전 K-민즈가 뭔가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유사도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클러스트링은 다시 얘기하면은 군집화로서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으로서 유사도가 비슷한 항목을 그룹으로 묶어내는 게 바로 클러스터링입니다. 유사도가 비슷한 항목을 그룹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내는 거.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보면 같은 그룹은 당연히 유사도가 비슷하겠죠. 예. 다시 얘기하면 속성의 값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그룹은 당연히 속성이 서로 다르거나 유사도가 적을 겁니다. 유사도가 완전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러면 이런 유사도나 내지는 특성을 보고 클러스팅을 묶을 때 그룹핑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즉, 군집하는 숫자가 있어요. 자, 요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몇 개의 그룹으로 그룹핑해야 되겠다라고 딱 눈에 들어오나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렇지. 세 개를 해야겠다고 딱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요.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세 개를 해야겠다 감이 딱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빨간색이어서 조금 그렇게 한데, 요 데이터에서는 몇 개를 할까요?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생긴 그 데이터가? 빨간색이 없다라고 보세요. 세 개를 해도 될 것 같고, 네 개를 해도 될 것 같고, 두 개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한 군집의 수 K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적절한 K의 수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한 K의 수를. 그래서 군집화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몇 개 그룹으로 꺼낼 거냐가 사실은 제일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본다면 단골, 보통 불만하면 K가 3개고요. 이때 만약에 샘플이 10개인데 그룹을 10개 그룹 묶었다 이러면 한 개 그룹에 한 개가 있어요. 완벽한 동질성입니다. 유사도 최고예요. 그러나 걔는 군집화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10개의 그룹에서 10개의 데이터에서 그룹 한 개 했다 이러면 동질성 최악입니다. 그래서 동질성이 어느 정도 만족되도록
적절한 K 값을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음.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덴드로그램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K-민즈입니다. 네, K-민즈입니다. 자, K-민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요 데이터에 자, 세 개 그룹으로, 두 개 그룹만 합시다. 두 개 그룹으로 나누라 이러면 임의의 점에 이렇게 두 개의 중심점이 이렇게 놓여요. 임의의 점에. 그 임의의 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운 항목들을, 즉, 항목들의 어떤 평균 위치값을 구해가지고 얘네들의 그룹핑을 요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오야면 안 되게 정원으로 모은다는 게 아니고요. 겹치지 않게 요런 형태로 모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 빠진 게 있었는데 다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처음에 적은 이 점은 아닌데 이러면 그러면 이 점이 다시 또 임의의 점으로 또 이동해요. 이 점이 없어지고 또 다른 점으로 이동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딱 이동했을 때 그 점이 더 이상은 내가 어느 위치를 이동해도 제일 평균 위치의 데이터 중심점을 잡았다라고 결론이 날 때까지 얘는 계속 뺑뺑뺑뺑 돕니다. 음. 그걸 우리는 K-민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얘를, 자, 우리 이제 글로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1번. 임의의 K개, 자, 두 개 그룹이면 두 개의 K개의 초기 지점을 클러스터 중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중점을 중심으로 거리가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항목들의 평균 위치를 구해서 새로운 클러스터 중심점으로 변경을 해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음. 그러다가 더 이상 그룹핑의 모양이 바뀌지 않을 때 멈춰서 우리는 그룹핑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는 걸 여기 어떤 사람 한 명이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그린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요. 자, 보십시오. 자, 요분이 되게, 자, 이거 되게 속도가 빠른데, 0단계는 그냥 기초 데이터. 여기 지금 보이면 X로 딱 되어갖고, 이거 보이시나요? 처음에 요 기준점이 처음에 이게 X가 점점점 이동하는 게 단계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요 데이터도 12번, 13번 만에 된 게 아니고, 얘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처음에 지금 보면 빨강, 파랑, 초록으로 색깔 1단계 그리고, 그 점이 아니니까 중심점 다시 이동해서 그리고, 또 중심점 이동해서 그리고, 더 이상은 이동을 시켜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요 K민즈는 사실은 가장 단순하고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생각외로 되게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K민즈가 어떤 건지. 자, 그러면 요렇게 일단 진행되는 게 이제 어, 네, 요게 바로 K민즈인데 얘를 그림으로 보면 자, 한 번 더 그냥 K민즈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연두색으로 요거 교재상으로 보면 교재 설명이 있거든요. 네. 교재상으로 보면은 204페이지. 응.
자, K-민즈라고 해서 A부터 F까지 값을 놓고요. A부터 F까지 값을 놓고요. 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기본 데이터고, 여기에서 중심점을 이렇게 놓고, 이동하면서 그룹핑 하죠. 그러다가 요쯤에 왔을 때 더 이상은 내가 바뀌어도 더 이상은 클러스터 모양이 안 바뀐다 이러면 요 중심점이 실제 이 클러스터의 중심점이 되고 얘가 끝납니다. 물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심점이 약간 이쯤에 와도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점은 우리가 매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그 K민즈를 돌려보자가 바로 이 소스입니다. 자, 파워 데이터를 N 클러스 4개로 K민즈 선언한 거예요. 즉, 이거는 파워, 파워 훈련 데이터를 4개의 클러스터링을 시킨 모델입니다. 누구? 시킨 모델이 K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설명은 길어 꼭수로 이론적으로 뭐가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한 줄이면 끝나요. 엥. 네, 이 한 줄이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파워 데이터를, 뭐, N 클러스터 4개로 K-민즈 시켜라. 핏. K 값이 이게 사실 수식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K 값의 수식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클러스터 당연히 4개 그룹으로 했으니까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즉, K 모델의 K 수식이 몇 개의 클러스터리라고 물어봅니다. 몇 개입니까? 당연히 4개겠죠. 그러면 그 K 수식의 클러스터 언더바 센터스는 중심점은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4개잖아요. 그래서 점 4개가 나올 겁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러가 난 이유는 제가 위에가 실행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 다시 한 번만 시킬게요. 네, 네. 자, 보십시오. 자, 뭐라고요? 4개라고 잡았고, 이게 당연히 4개로 그룹핑했으니까 4개 잡는 게 맞아요. 4개 잡았는데 이게 2개 나오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센터스 점은 4개. 하나, 둘, 셋, 4개.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점을 보고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예, 와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자, 차트로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자, 마이 마커에서 마크 모양 칼라놓고, 자, 사이즈는 제가 지금 크니까 작게 했고요. 라벨은 뭐 사실 뭐 서비스업 제조업, 우리 위에 데이터 가보면, 우리 지금 이 데이터가, 파워 데이터가 서비스업과 제조업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찍을 거라고 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파워 데이터 세이프. 자, 이거
제가 파워 데이터 세이프 요거 확인, 이렇게 파워 데이터 해놓고 헤드만 해놓고 확인 안 했는데요. 제가 파워 세이프라고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5행 2열이 나와요. 결국은 0번이니까 15번, 음, 15행, 아까 몇 열이었죠? 2열이었나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15번, 15번, 즉 행의 크기인 15번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음. 이때,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룹핑을 하게 되면 이게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0번 데이터가 라벨에 들어오면, 자, 이거 잠시 찍어 봅시다, 여러분. 프린트, 자, 라, 라벨을 찍어 보면, 자, 요 라벨은 0번 그룹,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입니다. 네개니까 즉, 요게 클러스터링 번호입니다. 예, 린된 번호예요. 그 번호를 찍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밑에 차트 나온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찍어 보면 이렇게 0번, 1번, 2번 하고 쭉 나오죠. 몇 개? 15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자, 이거 15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n, 요렇게 하고 한 줄에 나와라고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하나를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예. 그럼 자 보세요. 0번 데이터는 0번 그룹, 1번 데이터는 2번 그룹, 2번은 1번, 이렇게 데이터 우리 총 14개 중에서 그럼 잠시만요. 제가 이 14개까지는 아니지만 5개 해당 요거를 캡처를 뜨면 뜨면 자 보입니까? 자 이거 0번 데이터 이게 0번 그룹이에요. 이게 2번, 이게 1번, 3번, 이게 0번이에요. 요 4번이 지금 0번이잖아요. 되겠나요? 요렇게 그룹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룹핑 되는 방법 아시겠나요? 어. 그래서 숫자로 0번, 1번, 2번 해보여. 아이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를 찍었느냐? 스케틀, 점 찍어라. 뭐, 좀 전에 봤던 N번 방에 있는 데이터. 자, N번 방에 있는 데이터 하면 요거죠? 이거죠? 이 숫자. 그 다음 이 숫자가 제조업이죠. 야를 X, 야를 Y를 해서 점을 찍고, 자, 점을 요렇게 X, Y 찍고, 칼라는 라벨에 따라서 0번이면 옐로우, 1번이면 블루, 그린이면 2번이면 그린, 3번이면 검은색으로 색깔을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 여기 가려져서 마크가 안 보이는데 마크도 4개가 있겠죠. 모양이 4개. 그 모양 4개를 각각 마커도 매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50으로 줬다는 거예요. 요까지 일단. 그러면 자 지금 보십시오. 이만큼만 한 거를 제가 요렇게 잘라내서 자 요까지만 돌릴게요. 런 하면은 요렇게 그룹핑 되어 나와요. 그러면 요렇게가 하나, 요렇게가 둘, 요렇게가 셋, 요렇게가 네 개네. 근데 이거 왜 이래 멀지 그죠? 조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음. 이게 제가 차트를 너무 쪼그라뜨려 갖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보단 컴퓨터가 빨리 계산하고 빨리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하지 말고 텍스트 점 찍자. 그러니까 글자 찍자. 뭐라고? 요거 옆에 강원, 경기, 서울 텍스트. 뭘 해야 되죠? 우리 이거 인덱스 값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파워의 서비스업의 n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찍으라는 건데
어제는 우리가 이거 했을 때 워닝이 떴어요. 제가 어제 사실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워닝이 뜨는 거를.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어제 저녁에 다시 주피터 노트북을 다시 깔았어요. 왜냐면 버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하면 워닝 안 뜹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어제 한 거 기억나시죠? 이상하다. 나 여기 워닝 안 떠야 되는데 워닝이 뜨네라고 한 거. 그래서 워닝 뜨면 우리 뭐 했나요? 점 IA로시에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 나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자, 인덱스 값을 실제로 이렇게 찍어줬고요. 그걸로 끝을 낸 게 아니고 뭐 했느냐? 자, plt.scatter. 스캐틀은 뭐지? 또 이것도 점 찍는 건데. 자, 뭐를 요거는 i는 클러스트면 자, 클러스트 위로 올라가자. 이거죠. 뭐 중심점을 중심점의 개수만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점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얘가 i 번째의 영열 이러니까 요게 영열이죠. 요게 영열이죠. 요게 일열이죠. 값들이 스케틀로 찍히고 아무래도 요 색깔이 그룹핑한 거하고 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 요거랑 똑같이 색깔 넣어주고 그죠? 그죠? 왜냐면 이게 어차피 위에서부터 0번, 1번, 2번, 3번일 거니까 마커를 넣어줘서 사이즈 똑같이 50을 해서 줬더니 요렇게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 보세요. 어, 모르긴 몰라도 얘네들 검은색이 아까 요 잠깐만요. 제가 소스를 요렇게 자 캡처를 좀 뜰게요. 요렇게 캡처를 떠서 보면, 자, 검은색이 지금 뭐냐면은 그룹 4거든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얘네들의 중심점은 이거라는 거고요. 음. 얘네들의 중심점은 모르긴 몰라도 요 별이는 요 위치고, 요 초록색의 점은 모르긴 몰라도 중심점이 여기고, 어, 파란색은 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의 중심점은 여기라는 거죠. 응. 이게 바로 뭐라고요? K-민즈라는 겁니다. 네, K-민즈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셨죠? 그럼, 우리 뭐 안 했죠, 이 데이터? 우리 스케일링 시컴 배워놓고 스케일링 안 했어요. 맞나요? 이거는 현재 원본 데이터만 그대로 뭐, 링키지 에디트, 그 다음에 덴드로그램, 그 다음에 K민즈 시켰어요. 그죠? 자, 이거를 제가 뭘 시키느냐? 스케일링을 시켜보겠습니다. 스케일링 시키러 가겠습니다. 자, 스케일링 시키러 가겠습니다. 스케일링 SC라고 붙일게요. 스케일링한 데이터라고 이렇게 SC 붙일게요. 음. 위에 거 그대로 덴드로그램, 링키지 에디터도 갖고 오십시오. 네, 링키지 에디터도 갖고 오십시오. 네, 그대로. 네, 그대로 갖고 오십시오. 음. 네, 요렇게, 스케일링한 이유라고 제가 툴을 요렇게 붙였습니다. 네, 네, 요렇게 툴을 붙였습니다. 요거는 SC.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차트도 그대로 가져갈게요. 차트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네,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여기서 지금 우리 지금 K2로 지금 했거든요. K2에 SC, 요렇게.
예, 제가 몇 개 혹시 빠진 게 있는가? 네, 여러분들 그대로 갖고 오십시오. 네. 변수 이름만 제가 to로 바꿨습니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 위에까지 데이터는 그냥 일반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뭘 하느냐? 바로, 어, 자, 뭐를 시켜서 스탠다드 스케일링, 즉 표준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어, 뭐를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표준 스케일링을 적용해서, 음, 클러스터링을 적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했나요? 자, 이거 한번 없애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 없애볼게요. 네, 요렇게, 별로 에러 안 나요. 자, 넣어도 에러가 안 나요. 자, 이거 여러분들 버전에 어떤 게 맞나요? 예전 버전에 이게 맞아요. 옛 버전은. 네. 근데, 아이, 그참, 그럼 뭐 맨날 하노? 라고 해서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냐면 파워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스탠다드 스케일링 핏 트랜스폼 시켜서 파워 SC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찍어봐야지, 우리가. 찍어봐야지. 그죠? 그래서 파워 SC 데이터를 다 말고 헤드에서, 이거, 네, 5개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에러 나겠네. 왜냐면 파워 SC는 지금, 그렇죠. 스탠다드 스케일링 한 이후의 값은 뭐가 되나요? 그렇지. 넘파이가 됩니다. 그죠? 결국은 뭐가 되느냐? 스케일링 한 이후의 데이터 값은, 그렇죠. 배열이 됩니다. 되겠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 저는 조석 처리해놓고, 왜냐면 너무 길면 밑에 소스가 안 보이니까. 자, 이 값을 링키즈 에디트를 시키겠습니다. 네, 링키즈 에디트를 시키는데, 문제는, 자, 지금 스탠다드 스케일링 한 이후에 우리가 요렇게 단순히 요렇게 그냥 바로 하게 되면은 우리 뭐가 있었죠? 우리 아까 할 때. 그렇지. 스탠다드 스케일링 한 이후에 바로 값은 그 넘파였다. 그럼 그 넘파를 우리 뭐로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야겠죠.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링 한 것은 이게 맞는데 얘를 그냥 이대로 쓸 게 아니고 얘네들 자체를 뭐로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할게요, 일단. 자, 요 밑에다가 지금 바꾸는 단계를 내가 안 했는데 파워 스케일링한 데이터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DF를 붙일게요. 너무 긴가요? 네, 그럼 2라고 할까요? 네, 2. pd.data frame, 데이터 프레임. 음, 네. 자, 우리 지금 데이터가 서비스업 제조업이거든요. 자, 올라가서 확인 좀 합시다. 네, 서비스업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 제조업을 요렇게 들고 와서 서비스업 제조업을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들고 올 필요 없이 파워 SC로 바로 가져옵시다. 네,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네, 네, 파워 SC로 갖고 와서 컬럼, 컬럼, 누구? 제, 서비스업 제조업. 요렇게요. 음. 그리고 파워 SC2를
값을 변환해서 들고 오면 요렇게 가지고 오는데 인덱스를 안 갖고 왔다. 뭘 갖고 오면 되죠, 얘는? 얘는 인덱스는 파워 SC의 누구? 제목이 9분이었나요? 제목이 그렇죠. 9분이네요. 9분으로 들고 와라. 이렇게요. 에러가 왜 나지? 음, 네. 지금 에러가 인덱스를 넣는 순간 에러가 났는데, 아, 파워 SC의 구분을 갖고 오면 안 되고, 요 데이터 원래 파워 데이터였잖아요. 스탠다드 스케일링 하기 전. 그래서 파워 데이터의 구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여러분 들고 지금 제가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날까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파워 데이터, 파워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변수명을 제가 한 개로 그냥 계속 안 가고, 음, 아니면, 걔가 원래 인덱스 값이었으니까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들고 옵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 거는 열 이름을 갖고 오는 거고, 어차피 파워 데이터의 인덱스 값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저는 두 개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요렇게 그러면 SC2로 바꿨습니다. 됐나요? 바꾼 데이터를 이제, 자, 결국은, 자, 뭐 한 거죠?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됐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탠다드 스케일링 한 후에는 이게 넘파입니다. 즉, 다시. 문제점은 이겁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뭐가 되죠? 넘파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넘파이가 아니 뭐를요? 우리가 차트를 그리려면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 스케일링 한 데이터를 다시 뭐로 바꾸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형해서 어, 이게 변형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링키지 에디트를 이렇게 돌려서 만들면 이렇게 덴드로그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잠시 위에 결론을 한번 볼게요. 위에. 자, 위에는 스케일링, 즉 기준점을 맞추기 전에는 요만큼만 보겠습니다. 맞추기 전에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세종, 제주, 강주, 대전 요렇게가 가깝다라고 했지만 하고 나서 보면 요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떤 게 좀 더 신뢰성이 높느냐? 바로 이거 뒤에 거. 스케일링한 부가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음. 되시겠죠? 음. 자, 또 내려갈게요. 그럼 지금 우리는 SC2에다가, 파워 SC2에다가 지금 복붙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위에 거 그대로 끌고 왔어요, 제가. 자, SC2에다 K민즈 적용해서 클러스터 적용하고 센터 값 주고요. 센터 값을 기반으로 해서, 자, 요거는 제가, 해서, 자, 요게 지금 우리 데이터가 파워 데이터가 아니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는 파워 SC2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파워 SC2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 자, 세이프만큼 반복하면서 모델은 K2입니다. K2. 그래서 SC2 기반으로 서비스업 제조업을 끌고 오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변수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M1 할 때 변수명이 길었던 이유가 그렇게 길게 놓으면은 누구나가 봐도 그 변수를 보고 값이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처럼 지금 현재 수업할 때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변수명을 줄이면 저도 지금 하면서도 저도 지금 변수명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를 그냥 다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SC2에 대한 값을 클러스팅 그리고 차트를 그려보면 요렇게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내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왜 파란색에 들어갔지라고 얘기했어요. 즉, 자, 요 데이터는 지금 스케일링 한 후의 데이터입니다. 한 후의 데이터. 자, 하기 전 데이터 가볼게요. 지금 아까 내가 분명히 울산 데이터 왜 여기 있지? 이상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울산 데이터는 사실은 스케일링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그룹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빠졌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클러스터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클러스터링은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자, 이거 그냥 클러스팅 시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뭘 하느냐. 시각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 우리 M2 교재를 보면 반 이상이 차트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시각화를 그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음. 이해되시겠습니까? 통과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소스만 조금 기다릴까요? 요 부분이 교재에서는 제가 요 뒷부분을 조금 더, 어, 교재에서도 스케일링을, 네, 교재에서도 스케일링을 했는데요. 네, 교재에서도 스케일링을 했는데 저랑 조금 다르, 아닙니다. 교재에서는 그냥 단순 스케일링만 했고, 단순이란다. 단순 K민즈만 했고, 했네요. 198페이지에. 자, 198페이지 보면 링키지 에디트에 대해서 스케일링만 진행을 했습니다. 음, 네. 네, 우리 책에서는 스케일링을 했는데 단순하게 얘만 핏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스케일링 시키고 이상하다. 우리 책은 이게 바로 먹히네요. 네. 음. 우리 잠시 요거 주석 처리해 놓고 다시 한 번 더 이게 없어도 지금 우리 책은 지금 먹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요. 뭐냐면 SC 데이터 가지고 이게 되는지 요까지 확인만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버전업이 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건 좀 시차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파이썬 계속 발전하거든요. 예. 확인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자, SC 파워 SC not define 왜라고 안 할까? 아, 요거는 기존 데이터 값으로 하고 안 됩니다. 예, 예, 책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자, 책에 예, 예, 요거 안 됩니다. 덴드로그램 잠깐만요. 어, 어, 책에는 요거로 그냥 단순히 요래서 요렇게 했구나. 자, 여러분, 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어찌 보면 책이 좀 더 쉬울 수가 있고요. 네, 어찌 보면 좀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저는, 자, 파워 SC 데이터를 가지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우리가 요렇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걸 언급을 해 드렸고요. 네, 언급을 해 드렸고요. 지금 잠깐만요. 네, 요렇게 시키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책에서는 지금 요렇게만 시키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얘를 그냥 요렇게만 시켰거든요. 그냥 기존 데이터를 요렇게.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얘네들 데이터를 뭐 했냐고 하면은 자, 스탠다드 스케일링 시키고 만약에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변형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형을 시켜서 링키지 에디트 덴드로그램까지 그리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스케일링 한 후에 요것만 시켰거든요. 요것만. 근데 저는 요것까지 같이 K민즈까지 같이 시키는 것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해서 한 세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머리가, 그죠. 저도 요 M2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 하고 쉬려고 하거든요. 네네. 응, 음. 요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개를 조금 더 하고, 여러분들 입력을 좀 해놓고 쉬었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몇 개를 좀 더 하고, 네. 음. 에러 나거나 안 되면 화면 캡처해서 질문해 주세요. 에러 나거나 안 되면 네, 화면 캡처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에러 나거나 안 되면 네, 그런 학생은 없으신가요? 오케이. 그러면 자, 제가 몇 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조금 하겠습니다. 네, 하고 쉬었다 오는 걸로 할 테니까 입력부터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네,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네, 이렇게요. 뭐냐면 메이크 문스라는 걸 시키는데요. 샘플 개수는 같은데 노이즈가 이게 달라요. 음. 샘플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 외에는 뭐 스케줄로 점 찍어주는 거고 얘는 그냥 한 번쯤 값 확인하는 건데 잠시 얘네는 여기서 확인하지 말고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규어 사이즈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그렇죠. 네. 차트 작게 하려고요. 네, 차트 크기 작게 하려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 보이겠습니까? 음. 그리고는 마지막 K민즈 시키자라는 게 좀 전에 했던 K민즈 시키자라는 겁니다. 결국 요 위에 네 개는 데이터고요. 얘는 지금 K민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23분이거든요. 35분? 네, 35에서 40분 정도? 네, 그래서 네. 다 됐으면 넘버 투 하고 그냥 쉬었다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투한 그 숫자를 보고 제가 어, 적당한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 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 오십시오. 쉬었다 와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네, 오케이. 몇 개만 바꾸면 돼서 그렇게 네, 많이 적을 건 없습니다. 오케이?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